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살인 박순이라고 합니다. 아들 결혼을 석 달 앞두고 있죠. 며칠 전 예비 며느리와의 만남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어머님,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백화점에서 뵙고 싶어요. 토요일 아침 예비 며느리 수진이에게서 온 전화였다. 결혼식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다. 아들 민우가 데려온 그 여자아이는 참 괜찮아 보였어요.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왔고 무엇보다 우리 아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래, 좋지. 몇 시에 볼까? 2시에 신세계백화점 1층에서 만나요. 어머님께 선물 하나 사드리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옷장을 열었어요. 괜히 마음이 다 설레더군요. 첫 며느리감이 이렇게 먼저 연락을 하고 선물까지 하겠다니. 남편을 일찍 보내고 혼자 아들 하나 키운 게 참 외로웠는데 이제 곧 딸 같은 며느리가 생긴다는 게 꿈만 같았죠. 오후 1시 50분 백화점 1층 입구에 도착했어요.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북적였고 명품 매장마다 쇼핑백을 든 손님들이 오가고 반짝이는 조명 아래서 모든 게 화려해 보여 약간은 주눅이 좀 들더라고요. 어머니, 뒤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흰색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은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 옆에 낯선 여자가 하나 더 있었죠. 온통 명품으로 치장한 수진이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어머님, 제 친구 예린이에요. 오늘 같이 쇼핑하기로 했어요. 괜찮으시죠? 순간 왠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와버린 마당에 뭐라 내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 안녕하세요. 예린이라는 여자는 나를 힐끗 보더니 고개만 까딱했다. 인사치고는 너무 건성인 거예요. 기분이 약간 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 먼저 어머님 선물부터 볼까요? 명품관으로 가요. 수진이가 내 팔을 잡았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3층 명품관으로 올라갔습니다.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화려한 간판들이 눈을 어지럽혔다. 나는 평생 이런 곳과는 담을 쌓고 살았으니 어안이 벙벙하지 뭡니까? 시장에서 장을 보고 백화점에 와도 식품관이나 생활용품 코너가 전부였다. 어머님은 어떤 가방 좋아하세요? 수진이가 물었다.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냥 실용적인 게 좋은데. 백화점 온 김에 식품관에서 선물 세트나 하나. 에이, 어머님, 명품관까지 왔는데 그러시면 어떡해요. 우리 예린이가 이쪽은 잘 알거든요. 예린이라는 친구가 끼어들었다. 아주머니, 요즘 시어머니들 다 명품 들고 다니시던데요. 며느리한테 선물 받으셔야죠. 제가 봐도 수진이가 너무 성의 없게 준비한 것 같아서 제가 나선 거예요.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성의 없다니? 나는 마음만 받아도 고마운데. 자, 여기 구찌 매장이에요. 이 가방 어때요? 요즘 대세래요. 예린이가 가리킨 가방에는 380만 원이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수진이를 봤다. 수진아, 이건 너무 비싼데.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그동안 모은 돈이 있어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얼굴에는 어딘가 애쓰는 기색이 보였다. 수진아, 저 가방 나는 쓸 일도 없고 정말 괜찮아. 우리 다른 데 가자. 어머님, 진짜 괜찮아요. 제가 사드리고 싶어요. 그때 예린이가 또 끼어들었다. 아주머니가 사양하시면 더 좋은 걸로 해드려야죠. 수진아, 옆에 샤넬 클래식. 어때? 내가 봐도 그게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야, 그건 600만 원 넘는데. 수진이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건 수진이가 원한 자리가 아니었구나. 친구 예린이가 주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진아, 내가 수진이의 손을 잡았다. 우리 그냥 커피나 한잔 하자. 나는 그게 더 좋아. 3층 명품관을 나와 카페로 향했습니다. 예린이는 계속 투덜거렸고요. 아휴, 진짜.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된 선물 하나 못 사드리면 나중에 뭐라 할 텐데. 수진아, 너 너무 순진해. 요즘은 시집 가기 전에 확실히 해놔야 나중에 무시 안 당한다니까.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나는 아메리카노를, 수진이는 카페라떼를, 예린이는 가장 비싼 시그니처 음료를 주문하더군요. 별게 다 얄미워 보이더라니까요. 아주머니, 아들분은 뭐 하세요? 예린이가 갑자기 묻더군요. 그 눈빛이 어딘가 날카롭더라고요. 아주 밉다 하니까 여러 가지 하는구나. IT 회사 다니고 있어요. 어느 회사요? 대기업이에요? 중견기업인데. 안정적으로 다니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연봉은 어느 정도? 나는 숨이 막혔어요. 이게 무슨 면접인가? 수진이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예린아, 그런 거. 야, 궁금한 건데 뭐. 요즘 다들 결혼 전에 다 알아보잖아. 집은 어디 사는데요? 전세? 자가? 전세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전세요? 보증금은 얼마나? 내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죠. 그리고 수진이 시집 올 때 예물이랑 예단은 얼마나 생각하세요? 요즘 시세가 있잖아요. 예린아. 수진이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친구를 노려보더라고요. 죄송해요, 어머님. 예린이가 원래 좀 직설적이에요. 괜찮아. 나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죠.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결혼관인가? 아니, 친구는 유유상종이라는데 혹시 수진이도 이러는 거 아냐? 그때 수진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우였죠. 오빠. 응, 지금 어머님이랑 백화점에 있어. 응, 알았어. 전화를 끊은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오빠가 조금 있다가 온대요. 퇴근하고 바로. 그래, 우리 민우가. 갑자기 마음이 조금 안정됐습니다. 아들을 보면 기분이 나아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예린이의 다음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오빠 온다고? 좋네. 나도 이참에 수진이 신랑감 좀 보자. 수진아, 너 사진으로만 보여줬잖아. 실물이 더 나아? 아니면 사진발? 30분쯤 지났을까? 멀리서 민우가 서둘러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역시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잘생겼어. 회색 정장을 입은 우리 아들은 여전히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서? 수진이한테 연락받고 깜짝 놀랐어요. 민우가 내 옆에 앉으며 수진이를 따뜻하게 봤어요. 그 눈빛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오빠. 이쪽은 내 친구 예린이야. 안녕하세요? 민우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예린이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어머, 생각보다 괜찮네. 수진아, 사진보다 실물이 낫다. 키도 크고. 마치 물건을 품평하듯 민우를 훑어보는 예린이를 보며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수진이 때문에. 근데 오빠, 시계는 뭐 차세요? 예린이가 민우의 손목을 보며 물었어요. 아, 이거요? 그냥 평범한 시계인데요. 오메가? 롤렉스? 아니요, 세이코요. 아, 세이코. 예린이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실례지만 예린 씨, 사람을 뭘 차고 다니는지로 평가하나요?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예린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보더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은 다 관심 있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뭐 잘못 말했나요? 예린아, 미안한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나 어머님이랑 오빠랑만 있고 싶어. 수진이가 처음으로 확실하게 선을 긋더라고요. 뭐야, 나보고 가라는 거야? 너 도와주려고 나온 건데? 도와준다는 게 이런 거야? 어머님 기분 상하게 하고 오빠한테 신뢰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죠. 수진이도 이 상황이 불편했다는 것을. 알았어, 알았어. 나 간다. 근데 수진아, 나중에 후회하지 마.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예린이가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그녀가 사라졌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예린이가 원래 저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요즘 뭔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재벌가에 시집간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가치관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런 친구와는 거리를 두는 게 좋겠구나. 내가 조용히 말했다.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민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수진이가 절 선택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수진이는 저보다 훨씬 좋은 집안 출신이고 능력도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을 선택해 줬거든요. 오빠, 아니, 사실이야. 수진이 아버지는 의사시고 어머니는 약사시잖아. 저희 집은 어머니가 혼자 절 키우셨고 민우의 목소리가 잠기더라고요. 그래서 더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한테도 수진이한테도. 돈은 많이 못 벌지만 성실하게 살 자신은 있어요.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굳은 살이 박힌 열심히 일한 흔적이 남은 손이었습니다. 민우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리고 수진아. 수진이를 똑바로 봤어요. 너는 왜 우리 민우를 선택했니? 수진이가 민우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나 맑아 보였어요. 오빠가 따뜻해서요.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아픈 사람들을 많이 봐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결국 아플 때는 다 똑같거든요. 그때 곁에 누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오빠는 제가 힘들 때 항상 옆에 있어줬어요. 새벽 근무 끝나고 나올 때 마중 나와주고 제가 올 때 아무 말 없이 안아주고 그게 저한테는 어떤 명품보다 소중했어요. 수진이의 눈물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덩달아 눈가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예린이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어쩌면 눈치를 보고 있었나 봐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할까봐. 그래서 괜히 어머님께 비싼 선물을 사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수진아, 어머님, 저 진심으로 오빠 만나서 행복해요. 예린이 같은 친구들이 뭐라 해도 저는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나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죠. 환자를 돌보는 손이었어요. 고맙다, 수진아. 그럼 이제 진짜로 갈까? 식품관. 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수진이와 민우도 따라 웃었죠. 어머니, 그럼 제가 정말 원하는 선물을 해도 돼요? 그래, 뭔데? 어머니랑 같이 장 보고 싶어요. 식품관에서. 그리고 저한테 요리 좀 가르쳐 주세요. 요리? 네. 저 요리를 못해요. 엄마 아빠가 워낙 바쁘셔서 저는 늘 외식하거나 배달음식이나 밀키트 먹으면서 컸거든요. 근데 오빠는 어머님 손맛을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런 음식 해주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이 아이는 진짜였구나. 그래, 그럼 가자. 오늘은 우리 민우가 제일 좋아하는 미역국 재료를 살까? 미역국이요? 응. 이 녀석이 생일날마다 먹는 게 미역국이거든.
근데 바빠서 못 끓여줬어. 어머니, 민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지하 식품관으로 내려갔습니다. 신선한 야채와 과일, 생선이 가득했어요. 명품 관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하지만 이곳이 훨씬 더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미역은 이렇게 생긴 거 사야 해. 너무 얇으면 안 돼. 네, 어머님. 수진이가 메모하듯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소고기는 양지머리로 사야 국물이 진해. 양지머리요. 알겠습니다. 수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명품관에서 가방을 고를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그럼 오늘 저녁에 같이 해볼까요? 제가 배우고 싶어요. 그래, 좋지. 카트에 미역, 소고기, 마늘, 참기름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민우가 좋아하는 깍두기 재료도 샀고요. 계산을 하는데 수진이가 카드를 꺼내더군요. 어머님, 이거는 제가 살게요. 아니야, 이건. 어머님, 명품 가방은 못 샀지만 이건 사고 싶어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수진이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백화점을 나서는데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건물 사이로 비쳐 더 좋았어요. 어머니, 오빠, 저기 좀 봐요. 수진이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쏟아지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죠. 예쁘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늘 일 때문에 저랑 오빠랑 결혼하는 거 다시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나는 깜짝 놀라 수진이를 봤어요. 무슨 소리야? 왜 그런 생각을 해? 예린이가 너무 실례했잖아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 명품 가방 사드리려고 했던 거 보시고 실망하셨을 것 같아서. 수진아. 나는 수진이의 양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오늘 너를 정말 똑똑한 아이라고 생각했어. 친구의 잘못된 행동에 확실하게 선을 그었잖아. 그리고 나중에 솔직하게 내 마음을 말했고, 명품 가방 사려고 한 거, 그건 나한테 잘하려고 했던 거잖아. 그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어. 하지만 그것보다 식품관에서 요리 배우고 싶다고 할 때, 그때 너는 진짜 우리 며느리감이 맞다고 확신했어.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민우가 우리 둘을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수진이를 이해해 주셔서. 뭘? 너희 둘이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게 보이는데 내가 뭘 어쩌겠니?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고 수진이는 계속 핸드폰으로 오늘 배운 것들을 정리하더군요. 어머님, 미역은 물에 30분 불리고 소고기는 참기름에 먼저 볶는다. 맞죠? 그래, 잘 기억했네. 그리고 마지막에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는 거죠? 역시 똑똑하네, 우리 며느리.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마다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중에는 명품의 가치를 두는 사람도 있고 따뜻한 밥 한 끼에 더 의미를 두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누가 옳고 그른 게 아니라 서로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끼리 만나는 것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주방에 섰어요. 수진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내 옆에 섰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 네, 어머님. 미역을 물에 불리고 소고기를 참기름에 볶기 시작했다. 고소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민우야, 어떠니? 거실에서 TV를 보던 민우가 주방으로 왔어요. 우와, 냄새 좋은데요? 수진아, 잘하고 있어. 오빠,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엄마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며느리 같아. 우리는 모두 웃었죠. 미역국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간을 보았어요. 어머님, 이 정도면 될까요? 한번 봐봐. 국물을 떠서 맛을 봤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첫 번째 치고는 꽤 괜찮았습니다. 좋아. 잘했어. 진짜요? 수진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셋이 둘러앉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겉절이, 그리고 백화점에서 산 과일까지. 자, 그럼 우리 축배를 들까? 민우가 보리차 잔을 들었습니다. 뭘 위해서요? 오늘 같은 날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될 것을 축하하며. 건배. 세 개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미역국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간이 약간 싱거웠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어머님, 왜 우세요? 제가 맛을 이상하게 낸 거예요? 아니야. 나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그래. 정말로. 수진이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님, 저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그리고 요리도 많이 배울게요. 오빠가 좋아하는 음식 다 만들 수 있을 때까지. 그래, 천천히 하자. 우리 이제 가족이 될 거니까. 민우가 우리 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수진아, 고마워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수진이가 묻더군요. 어머님,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혹시 오늘 예린이 때문에 저랑 오빠 결혼 반대하실까봐 걱정 많이 했었어요. 정말 그런 거 아니시죠? 걱정이 됐었던지 재차 묻더군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엔 그랬어. 명품관에서 내가 비싼 가방을 사주려고 할 때, 그리고 내 친구가 계속 신뢰되는 말을 할 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가 싶어서 걱정했지. 하지만 내가 식품관에서 하는 행동을 보고 바뀌었어. 오늘 하루가 참 길었던 것 같네. 그런데 마음은 이상하게 편하다. 저도 그래요. 사실 처음엔 너무 긴장했어요. 어머님이 어떤 분일까, 제가 혹시 실수하지는 않을까 계속 걱정했거든요. 그 마음 이해해. 나도 그랬어. 처음에 민우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겁이 났거든. 우리 아들을 정말 잘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싶어서. 엄마, 수진이 정말 착해요. 저보다도 가족 생각을 더 많이 해요. 그래, 내가 봐도 그래. 식품관에서 나 도와줄 때부터 느꼈지. 그때 이 아가씨 마음이 곱구나 싶었어. 어머니,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였어요. 저도 어머니 생각나서 그냥 손이 먼저 갔어요. 그 한마디가 다 마음을 보여주는 거야. 요즘 세상에 남의 일에 먼저 나서는 게 쉽지 않잖니. 저도 어머님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벌써 절반은 닮은 거야. 엄마, 수진아 오늘 정말 고마워요. 우리 이렇게 웃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난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요. 그래, 서로 마음을 주고받을 줄 아는 게 진짜 복이다. 우리 집에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꽉 찼네. 우리 앞으로 자주 모이자. 명절뿐 아니라 그냥 밥 한 끼 먹으러도. 네, 어머님. 저 다음엔 꼭 제가 요리해 올게요. 그럼 그날은 내가 설거지 할게요. 그래, 그래. 이 집 남정네가 제일 든든하구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네. 저도요, 어머님. 오늘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수지는 정말로 매주 주말마다 시댁을 찾았습니다. 시장에 들러 신선한 재료를 사오고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 서서 요리를 배우며 웃음을 나눴지요. 민우는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세상 누구보다 든든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이란 건 말보다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야. 그 말처럼 이 집에는 점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세대의 마음이 만나
이해와 존중, 그리고 사랑으로 이어진 시간들. 식탁 위에 된장찌개 냄새가 언제나 웃음과 함께 피어올랐고 수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된다는 건 이렇게 서로를 배우는 일이구나. 그날 밤 창밖에는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랑이 피어나고 있었지요. 이 사연이 잔잔하고 따뜻한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동 있는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